미래에서 온 자, 천하를 삼키다. 파트 1. 미래에서 온 자, 조선을 깨우다. 프롤로그, 편도. 멸망한 자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울 수 없고 타버린 것은 다시 피울 수 없다.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타기 전으로 가는 것.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라 해도. 2147년. 하늘은 회색이었다. 10년 전부터 푸른 하늘을 본 사람은 없었다. 하늘이 죽으면 그 아래의 것들도 죽는다. 전송실의 창 너머로 불빛이 번졌다. 지평선 위에서 무언가 타고 있었다. 전쟁이다. 3년째. 남은 것을 놓고 물어뜯는 전쟁. 이제는 누가 이기고 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이도연은 전송 장치 앞에 서 있었다. 푸른 빛이 원형고리를 따라 맥동하듯 흐르고 있었다. 43. 평생 연구실에서 살았다. 사람보다 기계가 편한 남자였다. 동료들이 그를 감정 없는 기계라고 부른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사람을 구하겠다는 남자가 사람을 몰랐다. 준비 완료? 기술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전송실에 남은 인원은 6. 모두 이 프로젝트를 위해 행성에 남은 마지막 에너지를 끌어모은 자들이었다. 그들의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누구도 도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관 앞에 선 사람들의 눈이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아봐야 어차피 죽는다. 모두, 이 전송실도, 이 도시도, 이 행성도 되돌아올 곳이 없는 자는 망설이지 않는 법이다. 목표는 조선이었다. 성종 22년, 1000번의 시뮬레이션이 같은 답을 내놓았다. 씨앗이 가장 깊이 묻혀 있으면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 구해달라고 한 적 없는 자들을 구하러 간다. 시작하세요. 빛이 번쩍였다. 몸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아니, 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지는 것이었다. 의식만이 빠져나갔다. 늘어지고 찢어지고 실처럼 가늘어지더니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 너머 회색 하늘이었다. 이도연의 의식은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600년 전으로, 조선으로. 제1장, 조선. 냄새가 먼저 왔다. 흙, 마른 볏짚, 오래된 나무.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였다. 그 다음에 소리가 왔다. 새가 울고 있었다. 여러 마리가 저마다 다른 가락으로 울고 있었고 그 너머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다.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다. 나무들보에 거미줄이 걸려 있었고 흙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다. 천장 틈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느리게 춤추고 있었다. 참색, 전송 완료. 조선 성종 22년 추정. 전라도 남부.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참색. 도연이 심어놓은 정보체였다. 성공한 건가? 도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온몸이 아팠다. 관절마다 쑤시고 등이 뻣뻣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었다. 뼈가 살보다 먼저 느껴졌다. 손을 들어 바라보았다. 젊은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관절이 부드러웠다. 2147년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자신의 손 43제 손과는 달랐다. 그 손은 마르고 뻣뻣했으며 왼쪽 약지에는 연구실에서 얻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손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26 혹은 7쯤 되는 손이었다. 젊은 육체군. 죽은 자의 몸에 죽지 않으려는 자가 들어앉았다. 시선을 내렸다. 낡은 바지 사이로 기억 속의 것과는 다른 윤곽이 보였다. 굶주린 몸치고는 한 군데쯤 넉넉한 데가 있었다. 도연은 시선을 거두었다. 힘겹게 일어섰다.
무릎이 떨렸지만 선 자세를 유지했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이불, 깨진 나무 그릇 몇 개, 벽에 걸린 낡은 도포와 갓. 하지만 한쪽 벽에 서가가 있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조잡한 서가에 책 4~5권과 문서 묶음이 놓여 있었다. 양반의 오두막이었다. 가난하되 그를 아는 자의 거처.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산이었다. 깊은 산속.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적은 없었다. 그리고 하늘. 푸르렀다. 도연의 발이 멈추었다. 2147년에서 이런 하늘은 본 적이 없었다. 회색이 아닌 하늘, 죽지 않은 하늘. 이것이 조선이다. 오두막 앞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오래 굶은 몸이었다. 주인? 낮은 목소리가 옆에서 울렸다. 고개를 돌렸다. 오두막 옆 큰 나무를 등지고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듯이 2미터의 거구가 서 있었다. 나무 그늘이 그를 다 담지 못했다. 바위를 깎아 세운 것 같은 어깨, 통나무 같은 팔, 무표정한 얼굴에 깊고 어두운 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눈에 온기가 없었다. 짐승이라 부르기엔 너무 고요했다.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일 때 산이 무너진다. 태산. 도연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수백 명을 홀로 상대할 수 있는 인간의 탈을 쓴 병기. 전개 완료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맑고 침착한 음성이 들렸다. 청년이었다. 오두막 맞은편 바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단정한 도포에 탄 것. 마치 그 바위가 원래 그를 위해 놓여 있었다는 듯이. 어디서 봐도 글 읽는 선비였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사람 속에 섞여 사는 것이 이자의 일이었다. 태산이 바위라면 청년은 물이었다. 어디에든 스며들고 형체를 남기지 않는. 참새도 풀었습니다. 반경 10리를 정찰 중입니다. 머리 위로 참새 몇십 마리가 날아갔다. 진짜 참새가 아니었다. 참새의 눈이었다. 청년이 이어 말했다. 호랑이와 독수리는 북쪽 산중에 대기 중이고 돌고래는 남해안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면 됩니다. 지금 당장 꺼낼 패는 아니었다. 하지만 큰 판에는 숨겨둔 패가 있어야 한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에 문서가 있다. 서가에. 청년이 일어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문서 묶음을 들고 나왔다. 한지의 먹으로 쓴 글씨. 필체가 단정했으나 힘이 없었다. 글씨에도 굶주림이 배어 있었다. 청년이 문서를 훑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손이 넘기는 속도를 눈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으나 표정은 그를 음미하는 선비 그것이었다. 이현문. 이 몸의 주인인가? 그렇습니다. 나주 이씨 반개. 아비가 한성부 판관 재직 중 관기에 빠져 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장형 80대를 맞고 쫓겨난 뒤에도 술, 여자, 도박을 끊지 못했고 3년 만에 병사했습니다. 어미는 파지크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년은 비가 온다고 말하듯 한 가족의 멸망을 읽었다. 이현무는 당시 15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아 이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10년 동안 마을에 내려가 품을 팔거나 글을 대신 써주며 연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이 문서 묶음의 마지막 장을 들어보였다. 일기였다. 마지막 기록이 보름 전입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병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은 그 일기를 받아들었다. 먹이 번진 한지 위에 비틀거리는 글씨가 몇 줄 남아 있었다. 읽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으나 마지막 줄은 또렷했다. 하늘이 보고 싶다. 이현무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도현은 하늘을 버리고 왔다. 일기를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었다. 이현문이 보고 싶어 했던 하늘이 거기 있었다. 10년 동안 혼자
산속에서 가끔 마을에 내려가 품을 팔고 다시 산으로 돌아오는 삶. 도연도 평생 혼자였다. 연구실에서 혼자 43을 그렇게 살았다. 일기를 덮어놓았다. 남의 슬픔에 머무를 시간은 없었다. 이 이름을 쓴다. 예? 이현문. 이 육체의 원래 주인의 이름이니까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것보다 낫지. 청년이 수긍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몰락한 양반이 산에서 내려온 것이니 의심을 살 이유가 적습니다. 도현이 태산을 바라보았다. 태산은 아까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무도 그보다는 더 흔들렸을 것이다. 태산. 예. 한마디. 넌 내 집안의 옛 호위다. 가문이 망한 뒤에도 나를 찾아온 자. 이름은 태산으로 통한다. 여진족 출신이니 말이 적고 조선말이 서툰 것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두 마디. 태산에게는 많은 편이었다. 청년, 넌? 선비로 행세하겠습니다. 주인의 벗 또는 객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좋아.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길이 보였다. 좁은 길, 그 길의 끝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있고 장터가 있고 관아가 있을 것이다. 참색, 정찰 보고, 남서쪽 20리 지점의 마을 확인, 인구 약 3천, 흥양현으로 추정. 참색의 보고가 머릿속에 울렸다. 흥양현, 전라도 남해안의 작은 고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도현이 몸을 일으켰다. 오두막 안으로 돌아가 벽에 걸린 낡은 도포와 갓을 내렸다. 이현문이 남긴 것이었다. 여러 군데 기워진 흔적이 있었으나 그래도 양반의 옷이었다. 몸에 걸쳤다. 어깨가 조금 좁았다. 죽은 자의 옷은 산자에게 맞지 않는 법이었다. 도포의 매듭을 여미며 말했다. 나가자. 태산이 나무에서 등을 떼었다. 청년이 문서 묶음을 품에 넣었다. 도연이 먼저 걸어 나갔다. 봄바람이 얼굴을 쳤다. 600년 전의 바람이었다. 이 산 아래에 조선이 있다. 왕이 있고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는 나라. 아직 자기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모르는 나라. 아는 자가 왔다. 필요하다면 피를 흘려서라도. 누구의 피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도연은 산길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문피아에서 전체 무료 연재 중입니다. 미래에서 온 자 천하를 삼키다로 검색하세요.